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교육생 여러분. 해외 선물 특별 교육 오픈하였습니다. 모집 대상 김프로 채널 구독자, 모집 인원 기수별 3명, 모집 일정은 유튜버 교육 영상 참고해주세요. 교육 내용 해외 선물 특별 교육, 비밀 기법 전수, 특전, 교육 기간 중 김프로 사단에서 개발한 모의 투자 전용 프로그램 사용, 트레이닝 프로그램 무료 사용, 핵심 기법 영상 무료 제공합니다. 접수는 김프로님 연락처로 본인의 성명, 연락처, 지원 동기를 남겨주시면 프로님께서 특별 선정해서 연락드립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될 때까지 가르치겠습니다.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김프로는 될 때까지 도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개미들이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 해선 코인 버스킹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내용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코인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예, 김프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단방향이죠. 제가 일방적인 이제 교육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양방향으로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더 있겠죠, 그죠? 예, 일거리도 더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그걸 우선적으로 해서 제가 주말 강의 때 강의를 해 드릴 테니까 평상시에 궁금한 거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세력 차트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안 받아요. 물론 이제 신규로 처음 이제 모의 투자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드리는데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아예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 부대로 우리가 그 기도원의 300 용사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딱 그 적정 인원만 제가 6개월 동안 책임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전부 강군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6개월 동안 부지런히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자기가 궁금한 거는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내용은 뭐 같은 거는 제가 따로 모았고요. 일단 이제 질문한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매매 시 강도가 2000을 돌파하고 나서 더 이상 늘지 않으면 변곡 진입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떨어져도 우선 청산을 하지 않고 캔들 움직임을 더 보고 있다가 강도 캔들 색이 변하면 변곡으로 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코인 지금 이제 강도 2000은요. 이걸 뭘 뜻하냐면은 자율 매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율 매매. 그죠?
자율매매를 하시는 분인데 자율매매에서 이제 강도 2000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2000 기준은요, 우리가 몇 시 기준이냐면은 오전 시간 기준이에요. 오전 예를 들어서 8시부터 뭐 대략 한 12시 뭐 요 정도. 예. 왜냐하면 왜 2000을 잡아놨냐 하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내가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해요, 그죠? 자,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보통 이제 내가 저녁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 때 손님이 많아. 그러면 저녁 때 손님 많은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막창집 같은 경우. 예. 저희 집 근처도 대구에는 유명한 게 막창이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여기에는 뭐 한 6시, 7시 되면 사람이 북적북적거립니다. 자, 그러면 저녁 6시, 7시에 예를 들어서 손님이 한 100명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니 점심 때 손님이 100명이 와. 물론 점심 때 손님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날 특별한 날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8시에서 12시 사이는 강도 2000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강도 2000이 안 가는 경우에는 내 선에서 보통 변곡이 생기더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을 그어 놓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세 상단 그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당세 하단을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자, 그어 놓고 우리가 뭐를 긋습니까? 여기다가 색깔을 요걸 할까? 예. 여기다가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요게 뭐냐 하면요, 요거 이제 당세 상단이고 당세 상단, 요거는 당세 하단이고, 여기다가 지금 요 색깔이 있죠. 예. 요게 이제 세력 감시선이에요. 그럼 캔들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디냐면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위로든 아래로든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갔을 때 여기에 이제 내 선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진입을 하는데 이때 강도가 2000 이하다. 그럼 무조건 변곡 진입을 해요. 그러면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매수로 들어가죠. 그죠? 롱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라. 예. 그 다음에 올라오면 여기에서 매도로 들어갑니다. 예. 숏.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 이야기 하셨잖아요. 코인 매매시 강도가 2000을 돌파하고 나서 더 이상 늘지 않으면 2000이 빠지면 그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기서 2000 갔어. 플러스 2000 갔단 말이야. 갔는데 뭐 2000 한 300까지 가더니 더 이상 안 늘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쭉쭉쭉쭉 빠지다가 300까지 왔어. 플러스 300.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2000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지금 자율진입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진입을 합니다. 예. 왜? 돌파 진입. 이 시간은 손님이 100명 올 시간이 아니야. 근데 2000이 늘어났잖아.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힘이 쏠리는 경향이 많더라는 이야기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누적 수익이 쌓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지금 1월 달부터 여러분들 6월 30일까지 책임진단 말이에요. 코인이든 해선이든 세력 차트를 쓰시는 분들은. 그러면 6개월 동안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노력하시고 저도 부지런히 가르칠 테니까 따라와 줘야 돼요. 제가 색소폰을 이제 불 때 저도 바쁘다 보면 연습을 못 해요. 제가 이제 학원 갈 때, 지금 요즘 못 가고 있는데, 학원 갈 때요,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 근데 내가 집에 가서 연습을 못 해서, 일주일 있다가 그냥 가요. 그러면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 설에, 김프로, 니는 쉬지 말고, 해선 버스킹 해라. 우리는 뭐, 떡국 먹고, 맛있는 거 고기 구워 먹고, 즐겁게 놀 테니까, 심심하면 뭐 네 유튜브 한번 보고 내가 봐줄게. 그래 해갖고는 여러분들 백날 해도 실력이 안 납니다. 예. 자, 설에 바쁜 거 우리 지금 오프라인 교육장이에요. 연세 있으신 분들 며느리 있고 뭐 아들 있고 뭐 손주들 있고 다 있어도 빨리 복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잖아. 하면 정신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예. 놀 곳 안 놀고 뭐 언제 하냐고. 설 있으면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고, 봄 있으면 또 조금 지나면 벚꽃놀이 가야 되고, 놀 곳 안 놀고, 여러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합니까? 그거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 자, 이 질문하신 분 요번에 여러분들 지금 뭐 한 질문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또 질문하세요. 그래가 이해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선 자율매매 원래부터 자율매매 설정을 200으로 하고 있는데 11월 13일 매매에서 진입 후 강도가 반대 200이 안 되는데 반대로 200이 안 되는데 진입선 아래로 많이 내려가고 100틱 이상 밀리게 돼서 손실 쌓게 되고 복구하려다가 욕심에 눈 어두워져 매매를 망치게 됩니다. 단순하게 200 진입 200 손절하고 싶은데 단순하게 200 진입 200 손절하고 싶은데 진입선 아래 한참 내려가기 전에 손절을 선 아래 잡거나 최대 이거 이상 손절이 뭐야? 손절을 잡아야 할까요? 자,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싶은데 평이한 날은 쉽게 되는데 어려운 장이나 강도 변화는 적은데 캔들이 크게 움직이면 200 강도 알람으로 오오오 하다가 손실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율매매 후 진입은 엄청 줄고 또 진입하면서 손실이 쌓이지 않아 수익 내기는 엄청 편해졌는데 강도 변화 대비 캔들이 휙휙 움직인 날은 손을 놔야 하는데 머리로 생각하면서 손이 안 떨어져 결국 손실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제 저는 이제 제 제자한테 이 자율매매를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도 200을 기준으로 강도 200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절대값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만사 형통이 아니란 이야기라.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좀 실력이 안 좋은 제자들을 강도 200을 기준으로 200이 넘으면은 진입을 하고 또 여기에서 진입하고 200이 떨어지면은 청산 내지 손절을 하라. 요렇게 했더니 누적 수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자가 계속해서 수익만 하느냐? 아니죠. 손실 나는 들 있죠. 근데 자, 손실 나는 날도 있는데 왜 계속 이 방법을 고집을 할까요? 그건 뭐냐? 손실 나는 날보다
수익 나는 날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라. 왜? 자, 강도 변화는 적은데 캔들이 크게 움직이면 200 강도 알람을 하다가 손실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본인이 답을 다 알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분 이야기는 이거예요. 캔들이 막 이만큼 움직여. 근데 강도가 플러스 180밖에 안 돼. 이만큼 큰데. 원래 평상시 같으면 이게 한 400이나 500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1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로 해갖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20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200이 되니까 진입을 하게 되겠죠. 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요로 해가 진입을 했단 말이야. 요서 조금 더 올라가갖고 진입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캔들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윗꼬리가 달려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캔들이. 이게 자꾸 안 되네. 자, 요래 윗꼬리가 달려갖고 올라갔는데 내려온단 말이라. 그리고 나는 강도 마이너스 200대만 난 청산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여 밑에 되니까 200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손실이 커진다 이 말이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리뷰 차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리뷰 차트를 많이 해서 강도 대비 캔들도 비례해서 움직이는 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 예.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자율진입은 뭐네요? 자율진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시작도 하고 정지도 시켜요. 그러면 강도 대비 캔들이 비례하지 않다. 그러면 진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정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청산도 마찬가지예요. 청산도. 오늘 캔들에 비해서 강도가 너무 비례하다. 이런 날은 여러분들 손실 빨리 쳐야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자동하지, 자동 매매하지. 자율매매는 뭐예요?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지금 자율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제 제자한테 제가 다 테스트 해봤잖아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자율 진입을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됩니까? 청산하는 능력을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자율 매매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율 매매는 진입은 기계가, 청산은 내가. 그럼 여러분들이 할 거는요, 요것밖에 없어. 요 실력만 키우면 되는 게 청산 실력만. 예. 그래서 리뷰 차트를 켜놓고요, 계속 청산 연습만 하십시오. 청산하고 손절. 예.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율매매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입도 연습해야 되고. 그럼 자, 진입 연습하는데 2년이 걸려. 청산 연습하는데 2년이 걸려. 그럼 4년 걸린단 말이야. 근데 나는 청산 연습만 하니까 원래는 2년이 되는데 청산만 죽으라고 하니까 1년만 하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시간도 훨씬 더 단축합니다. 더
팩트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자율매매하는 게 여러분이 직접 진입해서 하는 것보다 성적이 월등하게 낫다. 이거는 이미 검증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코인 차트, 비트코인 차트는 어디서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나요? 자, 지금 김프로가 하는 이 코인 세력 차트는요. 물론 이제 뭐 김프로한테 신청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마감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왜 안 하노? 1년 연중 다 하지. 제가 1월에 이제 신청받은 이 제자들을요 6월 30일까지 책임을 지고 마스터를 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더 이상의 인원을 안 받습니다. 자, 다운받을 이건 뭐 다운받을 필요도 없고요. 국내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가 업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빗썸이 있고, 그 다음에 코인원이 있고, 예. 그 다음 뭐 해외는 뭐 바이낸스, 예. 뭐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들어가면 차트가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세선 긋는 방법에 대하여 유튜브 보니 차트 그리기에서 2초 설정 후 상단 및 하단의 선을 그어 설정하는데 시간별 당세선이 집중되면 파악하기 쉬운데 시간대별로 당세선이 집중되면 파악하기 쉬운데 자. 파악하기 쉽죠, 그죠? 예. 시간별 당세선 간격이 너무 차이가 크면, 당세선 간격이 너무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선을 긋고 대처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죠. 자, 요거는 지금 방송 나가는 하루 전, 예. 그러니까 1월 22일이죠. 예. 22일 날 여기에 김프로는 매매를 어떻게 할까? 예. 여기에 버스킹 1편 1편을 보면은 당세선 어떻게 긋고 대응을 한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당세선이 요렇게 좁을 때는 대응하기가 편하다 이거라. 요렇게. 왜? 좁을 때는 여기 여러분 보시면 힘의 응축 구간이 있잖아. 그러면 이 위로 가면은 매수, 이 아래로 가면 매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어떤 날은 이 폭이 이래요. 엄청나게 넓어. 폭이 크단 말이라. 폭이 이런 날이 있어. 와, 그럼 이게 너무 커, 이게 폭이. 이 폭이. 그죠? 이렇게 넓은 날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넓은 날은 여러분들 이게 힘의 응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뭐로 대응을 하느냐? 변곡 대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런 날은 뭐냐? 돌파 매매를 위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장 파악 첫 번째. 힘의 응축 유무. 오프라인 교육장에 있는 교육생들은 장전에 이거를 다 저한테 제출을 해요. 힘의 응축이 있느냐 없느냐. 자, 힘의 응축이 있는 날은 어떻게 하냐면 돌파 매매를 합니다. 힘의 응축이 없는 날은 변곡 매매를 해요.
자, 그러면 선은 어떻게 하느냐? 선은 이럴 때는 힘의 응축이 있는 날은 2개만 껐습니다. 요럴 때는 선을 많이 꺼요. 자, 그럼 손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돌파매매이기 때문에 손절은 크게, 요거는 작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을 파악하는데 처음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힘의 응축이 있나 없나? 이거부터 파악해요. 자,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당세선 폭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당세선 폭이 크냐, 작으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당세선 폭이 좁으면 이거는 힘의 응축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힘의 응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을 파악하시고 대응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날은 어떻게 합니까? 선 많이 긋고 변곡 위주로 하고, 이런 날은 선 2개만 긋고 이 라인 벗어나면 돌파매매에서 추세를 먹는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김프로 매매 오후 2시에 올리시는 동영상을 전날 프로님이 매매하신 것 올려주셔서 진입가 손절 청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매매 길게 안 하시니 힘들지 않으시면 괜찮다고 봅니다. 자, 요거는 맛배기로 설 2분을 위해 갖고 설해선 버스킹 1편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시에 매일 올려주면 안 되나? 여러분들 2시에 올리는 거 매일 보는 것보다 설해선 버스킹 1편 있죠. 김프로는 어떻게 매매를 하나? 이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최소 30번에서 50번을 보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마음가짐, 그 다음에 선을 어떻게 긋고 대응하는지, 장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예? 손절은 어떻게 하는지, 예? 또 불타기는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옵니다. 예. 그 원래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지금도 이제 제가 뭐 작년 12월부터 계속 매일 수익이잖아요. 그리고 매매도 30분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요즘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유튜브 시청은 장 시작 시간 그 시작하고 30분 만에 확 들어요, 사람들이. 그 뒤에는 안 봐. 왜? 딸애가 돈 다 벌었거든. 그래서 지금 저한테 뭐 카톡에 문자도 많이 옵니다. 김프로님 때문에 요즘 살만합니다.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달갑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또 조만간에 한번 따라쟁이들 확 또 보내는 거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그래서 지금 제 제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복귀하에서. 여러분들 김프로 매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제 제자한테 가르친 거 그대로 우리 제자들이 지켜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배우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거를 여러분들 열심히 보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정 김프로가 한 거 보고 싶다 하면 제가 설해선 버스킹 1편에 제가 상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이거를 반복해서 보십시오. 힘의 응축에 대해서 질문이 많더라고요. 유익한 강의 늘 감사합니다. 늘 교육 중에 나스닥에서
힘의 응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힘의 응축이 나스닥에서만 통용되는지 아니면 비트코인에서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김프로한테 교육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 나스닥이 되는데 항생은 안 될까요? 나스닥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안 될까요? 나스닥이 되는데 주식은 안 될까요? 다 됩니다, 여러분.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 언제입니까? 1월 20일 금요일 날 장이었어요. 장전에 여러분들 힘의 응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그죠? 이거 여러분 많이 봤잖아. 그럼 힘의 응축이 있었으면 이거 세우면 어디까지 갑니까? 이 정도 가잖아. 그죠? 이거 여러분들 다 배우신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나스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에도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도 2년, 3년 동안 바닥을 기는 거는 한번 올라오면요. 힘차게 올라갑니다. 상한가 돌파하고. 그래서 모든 차트에 다 통용됩니다. 자, 힘의 응축. 장전에 힘의 응축 유무를 판단할 때 하루 종일 아니면 하루 종일 아니면 5에서 6시간 이상 힘을 모았지만 장전 지표 발표 등으로 장전에 이제 김새는 거지. 시큰 힘 모아놨는데 장대 양봉이나 음봉이 발생되면 힘의 응축이 소진된 장으로 보는데 장대 양봉과 음봉의 길이가 힘의 응축 길이 미만으로 발생되었다면 이후 시장도 힘의 응축이 있는 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요, 소진된 장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요. 꼭 장대 양봉과 음봉이 아니어도 힘의 응축 소진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자, 이거죠. 이제 여러분들 지표 발표했는 날 한번 볼까? 어떤 날? 요 날 한번 보면 되겠네. 17일. 자, 차트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요 날 보시면요, 이제 17일 요때 아마 23시 30분에 지표 발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날은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힘의 응축이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장 시작하면서 지표 발표되면서 소진이 되어 버렸어. 자, 소진이 되어 버리면 여러분들 지표 발표봉이 생기면 지표 발표봉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고, 그거 무시하고 일단 지표 발표봉을 기준으로 그 위는 매수, 그 아래는 매도. 그래서 일단 이런 거죠. 저 기다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나무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에 감이 이렇게 하나 달려 있단 말이에요. 감이. 감이 이렇게 탁 달려 있는데, 내가 지금 몰락하 있긴 해. 색깔이 아직 이렇게 파래. 한쪽 부분은 좀 익어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요 부분만 다 익으면 내가 몰락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놈의 까치가 날라가 파묻 부숴.
여러분들. 그럼 뭐합니까? 김새 붙잖아. 어? 김새다. 어? 장전에 하루 종일 아니면 5시간, 6시간 힘의 응축을 모아놨는데 지표 발표 때문에 깨져붙잖아. 그럼 김새 써. 그런 날은 여러분 욕심내지 말았고. 예.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힘의 응축은 김프로가 이야기했죠. 요렇게 이제 힘을 모아놓으면 자 위로도 요만큼 가고 그 다음에 아래로도 요만큼 간다. 자 거기에서 내 목표는 뭐냐? 일단 1차 50%, 그 다음 2차 75%, 3차 100%라. 내가 100까지는 안 먹어도 50에서 75%까지는 먹어야 된다. 요게 이제 김프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의 응축이 그렇게 소진이 되면 일단 김새구나. 까치가 내가 따먹으려고 하는 감에 쫓아 못 붙단 말이야. 예. 그럼 뭐야 너? 응? 다른 감이 옆에 있는 감이 익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려야죠. 뭐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만 장이 열리는 건 아니다. 여유를 가지시면 됩니다. 자, 힘의 응축이 없을 때 매도의 매수장에서 힘의 응축이 없을 때 추세는 매도인데 당일 세력선 하단을 찍었다. 이때 매수 진입을 해도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기준은 뭐예요? 힘의 응축이 없을 때 추세는 매도인데 자 추세는 매도인데 당일 세력선 하단을 찍었다. 하단을 찍었다. 이때 매수 진입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뭐 답이 금방 나오죠. 캔들이 많이 흔들리면 짧게 진입해서 수익을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적추세 힘으로 진입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마음도 많이 흔들립니다.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앞에 제가 다 설명드렸죠. 자, 매도의 매수장. 자, 매도의 매수장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추세가 이제 이렇게 나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차트가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요. 요거 보고 뭐냐 하면은 요 위에가 매도 아닙니까? 그리고 캔들이 현재가가 여기에 있어요. 현재가가 여기 있으면 요런 걸 보고 우리는 매도의 매수장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 매도로 진입한 사람이 청산을 하면 여기에서 매수로 청산을 하니까. 자, 그런데 힘의 응축이 없네? 여기서 지금 캔들이 밋밋하게 흘러내렸단 말이야. 자, 근데 당일 세력선이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당일 세력선이 상단이 예를 들어서 여기고 그때 당시에 하단선이 여기 있었어. 여기 또 있었는데 캔들이 내려오다가 매도 추세인데 여기 딱 닿았단 말이야.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추세가 매도잖아. 여기에서 매수로 진입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됩니다. 왜? 힘의 응축이 없을 때는 뭐를 하라 했습니까? 변곡 진입을 하라 했잖아. 변곡 진입, 선은 많게, 손절은 크게. 요게 기준이라. 손절은 크게 하면 되죠. 손절은 작게 해야지.
선은 많이 끊고 손절은 작게 하고 변곡 대응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역추세, 변곡은 뭐예요? 역추세. 역추세가 가능한 날이 뭐다? 힘의 응축이 없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진입을 해도 됩니다. 힘의 응축이 없는 날. 그 다음 연 밑에 또 내가 선이 있었어. 또 연 밑에서 선이 있었어. 그럼 떨어져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수로 진입을 해도 돼요. 하지만 여기 만약에 힘의 응축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하면 안 되죠.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힘의 응축이 없을 때 4등분선 중심이 깨지고 매수나 매도 추세가 나더라도 제가 위아래 선이 단단하게 있다고 판단할 땐 변곡 진입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4등분선 깨지고 변곡 진입이 맞는지요? 선이 단단하고 판단하였다면 손절 짧게 잡고 진입해도 되는지 여기서 헷갈립니다. 머리는 중심 회복에 들어가면 손은 벌써 클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 다 드렸죠? 진입해도 됩니다. 예. 이건 뭐 답이 간단해야 돼요. 왜? 힘의 응축이 없잖아. 없을 때는 변곡 진입해도 되니까 진입을 해도 된다. 예. 그래서 이제 힘의 응축에 관한 대답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력선, 세력 차트에 선이 생긴다는 것은 세력이 그 선에서 물량을 던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물량을 던지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매수자는 매도 청산하고 매도자는 매수 청산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선 색깔은 무슨 뜻인가요? 자, 선 색깔은 뭐 제가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했고요. 세력 차트의 이제 기본 원리는 뭐냐 하면 당세선이 이렇게 있다면 세력선을 긋는 이유가 여러분들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큰 돈이 뿌려진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돈이 뿌려진 라인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할까요? 자, 우리 뭐 제가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자, 서장훈 씨가 건물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잖아. 자, 그런데 서장훈 씨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게 좋겠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조금 덜한데 옛날에 이마트 있죠, 이마트.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뭐 지도는 잘 그리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제 대구라 칩시다. 대구인데 대구 하지 말자. 세종이라고 칩시다. 세종시가 이제 세종시에 주위에 보니까 전부 논하고 밭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마트가 생긴다 하네. 그러면 여러분들 땅값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김프로가 지금 만든 이 세력선은요,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죠. 왜냐? 뭐 이거 지금 뭐 차트가 좋으니까 후발주자에서 따라 하려고 하는 데도 많고 저한테 돈 주고 팔아라고 하는 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세력선은 뭐냐? 큰 돈이 뿌려진 라인이다.
이마트에서 땅을 사면 그 리스트를 우리가 올려주는 게 세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력선이 보면은 선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큰 돈이 뿌려진 라인이란 말이에요. 자, 큰 돈이 뿌려지는 라인인데 캔들이 보세요. 캔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지지를 받네. 다음 봉도, 그 다음 봉도.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큰 돈이 여기서 뿌려졌어. 그런데 여기서 지지를 받네. 그럼 이 라인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럼 뭐 매수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 차트에서 이 선들은 큰 돈이 뿌려진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뿌려진 라인이니까 중요한 라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신세계 그룹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전국에 이마트가 생기는 그 부지를 미리 정보를 입수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뭐 땅 부자 되죠. 그 근처에 사면 되니까. 자, 그리고 제가 또 특징 가르쳐 드릴까요? 요즘 뭐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 자, 첫 번째.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십니다. 전직 대통령 고향. 전직 대통령 고향 무조건 땅값이 오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예요? 양산이죠. 맞죠? 여러분들. 양산에요.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동네가 바뀌었습니다. 양산, 물급, 뭐 이쪽에. 그 다음에 대동. 예. 이 인근이 확 바뀌었어요. 강서까지. 예. 부산에. 자. 노무현 대통령. 어디예요? 진영이 진영. 여기도 지금 옛날 논밭밖에 없는 땅값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어디에? 포항. 포항 한번 가보십시오. 휘황찬란하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달성 아닙니까? 달성에 뭐 국가 산단부터 시작해가 아파트 뭐 엄청나게. 그만 다음은 누굽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그 역대 전직 대통령의 고향의 땅값은 계속해서 올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제 뭐 알고 뭘 해야지. 두 번째, KTX 역사 근처는 다 땅값이 오른다. 이것도 불변의 진리라. 그 처음에 제가 서울에 뭐 비행기 타고 출장 왔다 갔다 할 때만 해도 그때 KTX가 없었거든요. 이제 KTX 생기고 나니까 서울 가기가 엄청나게 편해졌어. 그런데 처음에 아니 영등포도 아니고 옛날에 영등포역이 유명했거든. 영등포 뭐 용산 뭐 이런 데가 유명했단 말이라. 응? 그런데 뜬금없이 광명에다가 광명에다가 뭐 소학하면 옛날 소할이는요 기아 자동차 출고장이 있는데요.
제가 기아 자동차 이제 신형 나왔을 때 좀 젊을 때죠. 직접 이제 탁송하러 제 차 출고하는데 거기 갔는데 그때 당시에 광명 소아리 여기 가면요 아무것도 논밭밖에 없었어. 그런데 공장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옆에다가 KTX 여기 생겼네.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광명역 근처 가보십시오. 아파트 빌딩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자, 울산역 가보세요. 울산역에 처음에 KTX 생기고요. 여기에 모텔 2개밖에 없었어요. 이 부산에서 대구로 올라오다 보면은 모텔 2개가 달랑이라. KTX역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 왜 울산의 도심은 요 안에 있는데 울산 KTX역은 여기 있어. 왜 딴데? 지금 여기요. 엄청나게 발전됐습니다. 천안 말할 것도 없고요. 오송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새로 생긴 KTX 역사에 무조건 자 구미 김천도 가보십시오. 처음에요. 이거는 구미는 여기 있고 김천은 여기 있는데 한중간에 김천시도 아니고 구미시도 아닌데다가 역을 지나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KTX 역사가 생기는 데는 발전을 한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알고 부동산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마트가 생기니까 그 인근에 무조건 땅값이 오르더라. 불변은 진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세력 차트를 어떻게 만들었냐? 돈 많이 뿌리는 그 자리를 이 프로그램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지켜지면 이거는 위로 올라가고 그 자리가 깨지면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김프로가 세력 차트를 만든 것입니다. 자, 9번째 세력 강도 23년 1월 18일 17시봉의 경우 당세선 상단을 돌파할 때 신호 강도는 매도로 표시되었는데도 선을 돌파하여 300틱 이상 상승하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상승 추세 시 매도 신호는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의 매도장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차트.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1월 18일 17시 봉가니까. 자, 1월 17시. 요거네요. 그죠? 17시 봉의 경우 당세 상단을 돌파할 때 신호 강도는 매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선을 돌파하여 300틱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장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요때입니다. 너무 많이는 보지 말고 여기서만 봅시다. 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18일 날 17시봉 요거예요. 17시봉. 지금 강도가 매도로 표시되는 선을 돌파하여 올라갔다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진입한 사람, 여기에서 진입한 사람, 여기에서 진입한 사람은 뭐로 진입한 사람입니까? 매수로 진입한 사람이죠. 매수로 진입한 사람이 여기서 청산을 하게 되면 매도 강도가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강도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도 신호 당연하게 고려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매수의 매도장에서는요, 헷갈리잖아. 지금 이분같이 매수의 매도장인데 매도 강도가 늘어나. 근데 캔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매수의 매도장일 경우에는 매수가 늘어날 때만 우리는 대응을 한다. 누구? 초보들은. 예. 매도 강도가 늘어나는데 하는 거는 이거는 고수의 영역이다.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수준이 조금 더 늘어나면 하셔야 되는 거고, 초보 때는 매수의 매도장에서 매수 강도가 늘어나면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된다. 매도 강도가 늘어날 때는 대응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의 매도장에서 매수 강도가 늘어나는 것은 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매도의 매수장에서는 매도 강도가 늘어나는 것은 찐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초보 분들은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고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입선 근래 들어 자주 경험하는 것인데 선에서 잘 기다려 놓고 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도 드린 말씀이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세력 차트를 쓴다면 이런 경험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세력 차트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선에서 잘 기다려 놓고 진입을 주저하는 거는 뭐냐면은, 진입을 주저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어저께 김프로가 해선 버스킹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김프로는 어떻게 매매를 할까? 저는 첫 번째, 난 단 한 번도 내 진입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진입하지를 않는다. 예. 난 단 한 번도 내 진입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진입하지 않는다. 그럼 뭐 때문에 진입하는데? 근거가 있으면 진입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분들하고 김프로 기법은 달라요. 김프로 기법은 뭐냐면요, 제 기법의 핵심은 여러 번 실패하고 한두 번 성공 시에 길게 익절하는 게 김프로 기법이에요. 대부분의 기법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성공하고 한번 크게 틀리죠. 많이 성공하고 한번 크게 틀린단 말이라. 예. 많이 성공하고 한번 크게 틀린다. 이래가 깡통으로. 그 제가 이제 계속 깡통 찰 때 이 방법을 했거든. 성공 엄청나게 높아. 성공률이 70%인데 수익이 안 나. 왜? 두 번, 세 번 얻어 터질 때 크게 터지거든.
그래서 김프로 기법은 뭐냐? 억수로 불완전해 보여. 여러 번 실패. 오늘도 실패, 내일도 실패, 모레도 실패, 이번 진입도 실패, 다음 진입도 실패. 실패인데 한두 번 기회 잡았을 때 제대로 길게 먹는 게 이게 김프로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입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내 기법대로 내 진입의 근거가 명확하다면 손실이 나도 들어가세요. 진입하시라고. 손실이 나도. 왜?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누적이 쌓입니다. 중요한 거는 누적이 쌓이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공을 했어. 근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 망했어. 결과는 뭡니까? 거짓이지 뭐. 내가 옛날에 사업을 뭐 몇 번 성공시켰는데 성공하면 뭐 결국에는 깡통인데 뭐. 그죠? 그래서 진입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11번 장 9번 매수의 매도장, 매도의 매수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차트 설명. 자, 이 개념은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되겠죠. 자, 지금 요 장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아래잖아요, 그죠? 아래고 만약에 이제 장이 지금 03시 30분 이게 설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03시 30분이 예를 들어서 23시 30분이다. 이렇게 되면 힘의 응축이 있고 요거는 매수의 매도장으로 보는 거죠. 왜? 매수 진입자들이 여기에서 청산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매수의 매도장. 힘의 응축이 있고.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매도의 매수장은 어떤 거냐? 이제 그렇죠? 요럴 때 보면 되겠죠. 자, 매도의 매수장은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위에서 매도 진입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이 뭐 여기서 시작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의 매수장, 힘의 응축이 없는 매도의 매수장. 그러니까 첫 시작이 어디서 하느냐? 위에서 출발하면 매도의 매수장이고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 자,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 매수의 매도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간단해요. 첫 시작이 아래에서 장전에 아래에서 시작을 하면 매수의 매도장이고 첫 시작이 위에서 아래로 하면은 매도의 매수장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매수의 매도장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매수의 매도장은 이걸 왜 파악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매수의 매도장에서는 매수가 찐이다. 그래서 매수가 찐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매수 강도가 늘어나는 것은 100% 믿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매도의 매수장일 경우에는 매도가 찐이다. 그래서 매도 강도가 늘어나는 것은 100% 믿어도 된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수의 매도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매도 강도가 늘어나는 것은 이거는 믿으면 안 돼. 자, 그리고 매도의 매수장에서 매수 강도가 늘어나는 것은 이건 믿으면 안 돼. 왜? 청산 물량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매수의 매도장이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매도 강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매도 진입을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라. 왜? 이 매수 진입자들의 청산 물량이 매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하고 다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 강도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차트는 계속해서 올라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의 매도장에서는 매도 강도 느는 거는 믿지 말고 대신 매수의 매도장에서 매수 강도가 는다. 그럼 무조건 우리는 매수로 진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아이, 참. 다시 설명해야 되겠네. 예. 차트 띄워놓고 엉뚱한 거 설명해부터. 예.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장9번에서 매수의 매도장이 있고 매도의 매수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차트 설명 필요하다. 자, 차트는 봤고요. 자, 매수의 매도장에서는 매수가 찐입니다. 매수의 매도장이 매수가 찐이고 매수 강도가 늘어나는 것은 100% 믿어도 된다. 우리가 매수의 매도장, 매도의 매수장을 파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강도하고 비례할 때 진입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의 매도장에서 매수가 늘어나는 것은 찐이다. 그래서 매수 강도가 늘 때는 100% 믿어도 된다. 자, 매도의 매수장에서는 매도가 늘어나는 것은 찐이다. 그래서 매도 강도가 늘어날 때는 100% 믿어도 된다. 그래서 되는데, 자, 매수의 매도장에서 매도 강도가 늘 때는 진입하면 절대 안 된다. 매도의 매수장에서 매수 강도가 늘 때는 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차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장을 우리는 시작은 아래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매수의 매도장으로 봅니다. 매수의 매도장으로 봤는데, 자, 여기에서 매도 강도가 는다고 해서 우리가 매도로 진입하면은 큰일 난다. 왜? 여기 매수 진입자들의 청산 물량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진입을 하면 안 되고, 매수 강도가 늘 때는 매수에서 매수 강도 느는 거는 여러분들 뭐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 그럴 때는 매수 진입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매도장에서는 매수 강도 늘 때만 들어가고 매도의 매수장에 들 때는 매도 강도가 늘 때만 진입하면 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고수의 영역이다. 내 실력이 조금 더 늘 때 그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는 포기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자, 변곡과 추세. 1월 18일 장 시작 전 힘의 응축이 소진되었다고 보고 시작 후 상승 추세로 이어지다가 영시봉에서 변곡이 되었습니다. 영시봉에서 변곡이 되었습니다. 장 시작 전 힘의 응축이 소진되었다고 보았고, 자, 영시봉, 여기 한시봉이고 영시봉이고, 한시봉 상단에 내가 그어놓은 선 11746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손절 짧게 잡고 변곡 진입하는 것은 어떠한지요? 하루 종일 올린 봉을 한 번에 다 잡아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밑에 당시 상단에서 매도 대응은 그 자리에서 너무 흔들어서 손실이 커질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장대 음봉에 진입하는 것은 변곡이 아니라 또 다른 매도 추세로 생각됩니다. 변곡이라 하면 힘없는 장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1월 18일 장 한번 보죠. 1월 18일 이분이 이제 그 선거라는 게 여기라 하네요. 11746 이제 선을 여기에다가 이제 끊어놨단 말이에요. 끊어놨는데 이분이 이제 보는 거는 힘이 어느 정도 소진됐다고 보고 변곡으로 봤대요. 예, 이분이 변곡으로 봤다고 하는데, 자, 변곡으로 보면 뭡니까? 여러분들 힘의 응축이 소진이 되면 당연히 변곡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날 여러분들 결과만 놓고 보면 안 돼요. 자,
여기에 힘의 응축이 있었습니다. 힘의 응축이 있었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9시 30분부터 김이 좀 빠졌죠.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이래서 이제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21시 30분 봉이 장시작 봉이었다 하면 굉장히 힘을 받고 올라가겠죠. 근데 장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나무에 조금 더 익으면 내가 감따물라 했는데 까치오가 쪼서 못 붙어. 그래 힘이 빠졌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변곡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변곡 대응을 하는 거는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힘의 응축이 없을 때는 변곡 대응을 하라고 이야기하잖아. 이 개념이 안 잡히기가 가네요. 손절은 변곡은 짧게. 이 기준을 항상 생각을 해놓아야 돼요. 선은 여러 개. 그래서 내가 꺼놨는 선이 있으면 여러 개에서 대응을 하면 돼요. 자, 응축이 있는 날은 뭡니까? 돌파 매매를 한다. 손절은 크게 잡고 선은 두 개. 요게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요 내용을 제대로 아신다고 하면 여기 답이 있죠. 힘의 응축이 소진되었다고 봤으면 변곡 진입하는 거는 잘 하신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력의 의도 매도장.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때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때 매수장은 이해가 가는데요. 매도장일 때도 동일한 똑같죠. 여러분들 매수 매도가. 예전 강의에서 오르는 건 힘겹게 오르고 내리는 거는 쉽게 내린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내려가려고 하는 세력의 의도도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려가려고 하는 세력의 의도는 뭐예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선물. 자, 선물이 뭐예요? 물건을 미리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예? 물건을 미리 산다는 이야기라. 자, 그러면 뭐를 하나 길어볼고, 자.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제 비닐하우스를 칩시다. 여기가 딸기 하우스예요. 자, 딸기 하우스에서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농부가 짓죠. 자, 농부가 짓는데 밭대기로 사는 장사꾼이 있단 말이야. 요거 원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1월이니까 한 12월로 하죠. 작년 12월. 2022년도 12월 달까지 농사만 좀 지으십시오. 하는데 언제 와가? 한 9월 달쯤에 와갖고 이 딸기 하우스 한 동을 내한테 팔아래. 그래서 이제 흥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딸기 한 바구니에 2만 원 해요. 계산하기 편하게 10,000원 하자.
2만 하면 뭐 떼든 물겠죠. 농사꾼이. 딸기 한 바구니 10,000원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해는 농사가 너무 잘 되면 5,000원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해는 또 농사가 너무 안 되면 딸기가 15,000원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농민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이거 5,000원을 폭락하면 지금 장사꾼이 10,000원 준다 하는데 내가 득일 것 같고, 혹시나 이거 원래 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해갖고 딸기 농사 짓는 사람이 수확량이 떨어지면 15,000원, 20,000원도 갈 수 있는데 그때 되면 내가 손해잖아.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우리 아들이 해외 선물하다가 돈을 다 떨어 못 붙네. 그래서 자꾸 집에 이제 돈을 돌락하는 기라. 그래 어쩔 수 없이 팔자. 한동에 이 딸기가 한 1,000바구니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000,000원이잖아. 1,000,000원에 팔았어, 이 장사꾼한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장사꾼이 있고 농민이 있어. 농민보다 농부가 낫겠네. 농부가 있어. 장사꾼은 12월 달에 9월 달에 이제 한동에 1,000,000원 주고 이 하우스, 딸기 하우스를 샀단 말이라. 샀는데 12월 달 돼가 이제 이 수확철이 왔단 말이라. 수확철이 됐을 때 장사꾼은 딸기 값이 올라야 좋습니까? 내려야 좋습니까? 올라야 좋죠. 맞죠? 자, 근데 농부는 어떻게 돼요? 딸기 값이 내가 한 박스에 10,000원씩 계산해가 1,000,000원 받았는데 딸기 값이 15,000원인데 막 배 아파가 안 돼. 그래서 농부는 딸기 값이 내려야 좋은 거라. 자, 그러면은 장사꾼은 어디에 걸었다 배팅을 매수에 한 거예요. 농부는 매도에 건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장사꾼이 이 선물 시장에서는 이 장사꾼과 농부가 서로 싸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때 매수장은 이해가 가는데 매도일 때도 동일한 건가요? 자, 오르는 건 힘겹게 오르고 내리는 건 쉽게 내린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려가려고 하는 세력의 의도고, 내려가려고 하는 세력의 의도는 뭡니까? 농부예요, 농부. 내가 한 박스에 1,000원 받고, 10,000원 받고 1,000박스가 나오니까 1,000,000원 받았는데, 딸기 값이 한 바구니에 5,000원 해야 내가 득이지 않아. 왜? 딸기가 폭락하는데 나는 10,000원 주고 팔았으니까 내가 득이잖아. 그게 여러분들 내려가려고 하는 세력의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르는 거는 힘겹게 오르고 내리는 건 쉽게 내린다. 이거는 뭐 그 뜻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리는데 여러분들 차트는 항상 이렇게 돼요. 자, 차트가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다지고 올라가면서 다지고 올라가면서 다지고 올라가면서 되는데, 자, 여기에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이 시원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여기서는 내려갈 때도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여기 한번 부딪히고 또 내려가다가 여기 한번 부딪히고 또 내려가다가 여기 한번 부딪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는 구간, 내려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는 구간, 내려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는 구간은 내려갈 때도 시원하게 이렇게 내려. 그래서 우리가 차트는 대칭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려갈 때는 시원하게 보이는 거는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 해선 코인 버스킹 2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또 여다음 질문은 3편에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제가 힘이 되는 거는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설 명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옆에 여러분들 지인들이 있으면 좀 김프로 채널 좀 구독 좀 시키세요. 지금 구독자가 안 늘어. 구독자가 안 늘면 채널에 힘이 없어요. 예. 채널에 힘 없으면 뭐야 합니까? 김프로 그냥 산에 가서 매매하고 그냥 혼자 살지. 구독자도 아무도 없는데 이어서 바로 방송합니까? 예. 그래서 구독자 좀 늘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개 댓글 꼭 먼저 좀 달아주십시오. 자, 버스킹 2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